2026년 7월 광주지방법원 앞 카메라들이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이유였습니다. KBO 통산 세이브 역대 3위. 한때 그는 창용불패라 불렸습니다. 부르면 언제든 나온다고 해서 별명은 애니콜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창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KBO가 그를 레전드 40인에 선정했던 날 39개의 얼굴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만 없었습니다. 레전드로 인정받은 바로 그 순간에 왜 그는 무대에 설 수 없었을까요? 마운드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던 사나이가 마운드 밖에서는 12년째 같은 승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태의 날라리 1995년 광주. 한 20살 청년이 해태 타이거즈의 우군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훈련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태대학교에 놀러 온 줄 아는 녀석. 입단 첫 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김성근이라는 이름의 유군 감독이 그를 맡았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근 감독은 그를 감독실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오지마. 방을 나선 청년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야구만 해온 자신에게 야구를 그만두면 남는 게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독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김성근 감독도 초조했습니다. 정말 이 녀석이 가버리면 어쩌나. 결국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나랑 같이 딱 1년만 해보자. 그렇게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갓 20살이 된 그를 위해 30일 동안 여관에서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1996년 그는 불펜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운드에 선 그는 사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은 그의 손에 서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풀타임 마무리로 나선 첫 시즌 14승 8패 26세이브. 해태 타이거즈의 그 이름으로 남는 마지막 우승에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뒤에 새로운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용불패. 그리고 1999년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창용불패, 애니콜의 전설 1998년 12월 그는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기록에 스스로 도전했습니다. 1999년 그는 시즌 138.2이닝을 던졌습니다. 선발도 아닌 마무리 투수가 38세이브, 평균 자책점 2.14, 둘 다 그 해 리그 1위였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불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니콜. 부르면 언제든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공에는 별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직진하다가 타자 몸쪽으로 휘어드는 특유의 패스트볼. 사람들은 그것을 뱀직구라 불렀습니다. 타자들은 그 공의 궤적을 알고도 치지 못했습니다. 2001년 그는 다시 선발로 옮겨갔습니다. 204.1이닝, 17승, 보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 삼성 라이온즈는 창단 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를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로 구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를 불렀습니다. 6차전 마혜영의 끝내기 홈런이 터졌을 때 그는 이미 마운드 위에서 몇 번이나 공을 던진 뒤였습니다. 삼성의 첫 통합 우승. 그 한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KBO 역사를 통틀어 통산 100승과 200세이브를 동시에 넘긴 투수는 단 2명뿐입니다. 김용수, 그리고 임창용. 혹사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한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대가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짐, 그리고 부활. 2004년 그는 다시 마무리로 돌아왔습니다. 36세이브, 평균 자책점 2.01.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공은 예전처럼 휘지 않았습니다. 타자들은 더 이상 그 뱀직구 앞에서 배트를 헛돌리지 않았습니다. 평균 자책점 6.50,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이었습니다. 팔꿈치였습니다. 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비명을 미리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술대에 누운 그는 3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007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한 번이 아니라고 들었다. 정체된 나를 깨우고 싶었다. 그리고 2008년 그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누구도 큰 기대를 걸지 않은 채였습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스.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2009년 개막 이후 33경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제로. 5시즌 동안 128세이브, 평균 자책점 2.09, 30을 넘긴 몸으로 그는 다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도쿄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 3대3 연장 10회 말 2아웃 2루와 3루의 주자. 타석에는 이치로 스즈키가 서 있었습니다. 8번째 공은 배트에 맞아 중견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강한 타자를 상대로 끝까지 정면 승부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2013년 그는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섰습니다. 한국인 투수로는 최고령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첫 해 삼성은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마운드 밖의 패배. 2015년 10월 한 방송사의 보도가 야구계를 흔들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간판 투수들의 마카오 원정 도박 의혹. 며칠 후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창용이었습니다. 구단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지워졌습니다. 시즌 내내 마운드를 지켰던 그가 정작 가장 중요한 무대에는 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 프리미어 12 대표팀 명단에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발탁된 후배들이 그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훗날 인터뷰에서 회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할 줄도 몰랐다. 돈을 너무 쉽게 벌다 보니 빠져들었다. 2016년 1월 벌금 1,000만 원. 그는 다시 마운드로 돌아왔습니다. KIA 타이거즈. 한때 그를 떠나보냈던 팀이었습니다. 2018년 6월 그는 42살의 나이로 KBO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여전히 몸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그는 조용히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종시의 한 홀덤펌에서 그는 23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9월, KBO는 창단 40주년을 맞아 레전드 40인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00승 200세이브. KBO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세이브. 전문가와 팬들의 투표로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투표가 이미 끝난 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야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KBO는 명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굴곡 또한 야구 역사의 일부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시상식 무대에는 그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레전드 40인 중 시상식에 오르지 못한 건 그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도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파민이 최고치다.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자제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운드 밖에서는 같은 승부를 걸고 매번 지고 있었습니다. 빈자리 2018년 그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은퇴식은 없었습니다. 24년의 커리어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해 마운드에 마이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야구장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법정 앞 카메라가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법정을 나서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이라는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한때 그를 부르는 별명은 애니콜이었습니다. 언제 불러도 그는 나왔습니다. 지금 그를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2022년 9월 KBO 레전드 40인 시상식. 무대 위에는 39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의 세이브 기록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실에는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258세이브. KBO 역대 3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옆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자리 하나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창용 불패. 그 이름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